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희입니다. 오늘은 손튼 와일더의 우리 읍내 독백 연기 지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손튼 와일더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극작가들이 경제공황의 여파로 이제 어두운 사회 문제를 다룬 반면에 손튼 와일더는 어두운 주제에서 벗어나서 일상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려고 했다는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특히 우리 읍내에서 무대 감독이라는 이 인물이 극중 배역이 이제 도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할 이제 우리 읍내 무대 감독 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물론 오늘 할 역은 무대 감독 역은 아니고 에밀리 역이긴 합니다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가 이제 사용했던 그 혁신적인 그 방법으로는 뭐 환상 깨트리기 그리고 뭐 관객과의 그 참여 유도라든지 그리고 관객과 배우 넘나든다든지 그리고 백석과 뭐 무대의 뭐 장벽 허물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열린 무대를 썼다라는 거, 그 조명의 또 독창적인 사용 등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와일더는 중요한 사건이나 위대한 일들보다 좀 사소해 보이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 이게 바로 이 작품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준비한 이 중에서 가장 그 우리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좀 짚어보고 지나가면 어떨까 싶어. 그 이 시대 때는 이제 결혼들을 되게 일찍을 해가지고 네. 그 조지하고 에밀리가 친구였다가 네. 어느 한 순간에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에밀리한테 조지가 마음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없는 돈에 무대 감독한테 갑자기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뭘 사주고 이러면서 이제 또 에밀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혼을까지 하게 되는. 네. 이게 이제 또 에밀리가 애를 하나 낳고 둘 낳는 순간에 죽으면서 또 이게 사건이 또 진행이 되고 그래서 1막하고 2막하고 3막을 이렇게 연결되어지지 않아갖고 사람들이 조금 헷갈릴 수는 네. 있겠어.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무대 감독이 3년 후, 또 9년 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적인 제한은 주니까 네. 별로 헷갈리지 않게. 어쨌든 나중에는 이게 유령들이 다 앉아있잖아, 또. 네. 그래서 에밀리가 유령들이, 자기 시어머니도 앉아있고, 유령들의 있는 모습에서 가서, 사람들이 그 살아생전에 있던 모습 어떤 부분이더라도 그냥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미련을 못 버리고 어느 날이라도 처음에 행복한 날을 보겠다는데 이제 그럴 거면은 그냥 평범한 하루 중에 아무 날이라도 봐 이렇게 해서 어느 날 하루를 본 게 바로 자기 생일이었던 거지. 네. 이제 그래서 그 하루를 보면서 차라리 안 볼 걸 이러면서 이제 요 대사를 하게 되는 거지.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대사 한번 해볼까? 네. 엄마, 잠깐 저 좀 보세요. 옛날처럼요.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대사를 할 때 네. 지문을 무시하면 안 돼. 네. 점점 다급하게. 그러니까 점점 다급하게가 감정 잡으려고 엄마 이거는 벌써 감정 잡기 위한 너의 시도인 거지. 네. 지문을 무시하면은 작가가 슬퍼하지. 네. 작가한테 맞춰줘 봐봐. 점점 엄마 이렇게 다급하게 해줘야지. 엄마, 잠깐 저 좀 보세요. 옛날처럼요.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전 죽었어요. 엄만 손주를 보셨고요. 전 조지하고 결혼했어요. 원리도 죽었어요. 캠핑 갔다 맹장이 터져서요. 그때 얼마나들 놀랬어요. 하지만 지금 거의 나레이션 하듯이 지금 네. 계속 하고 있잖아. 네. 일상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 작품을 딱 읽고 나서 너의 감정이 그런 거야. 그 작품을 읽고 나서 다들 보면 이제 물론 첫 번째 드는 감정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느낌도 네. 잡아야 되고 근데 그 감정으로 이걸 대사를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쭉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을 죽었다라는 상황을 아직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야. 그래서 갔더니 또 다 아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래서 아직
이승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엄마를 한 번 더 보고 싶다. 나의 하루의 생활을 더 보고 싶다. 이래서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감정을 무조건 이렇게 엄마 하고 슬플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엄마 저 좀 잠깐 보세요. 옛날처럼요. 벌써 14년이나 흘렀어요. 하고 오히려 전 죽었어요. 엄마 손주를 보셨고요. 전 조지하고 결혼했어요. 윌리도 죽었어요. 캠핑 갔다 맹장이 터져 죽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일상에서 이런 그때 얼마나 놀랬어요. 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그냥 말하듯이 해줘야 되는 거지. 그때 얼마나 놀랬. 네가 들어봐봐 야야. 아, 손주를 보셨고요. 전 조지하고 결혼했어요. 윌리도 죽었어요. 캠핑 가다 맹장이 터졌죠. 그때 얼마들 놀랬어요. 이렇게 대사를 하면 살아있는 대사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네. 응. 그 나레이션 연기라고 하지 내가 그거를. 죽어있는. 그렇지. 다시 한번 해볼까? 엄마, 잠깐 저 좀 보세요. 그렇지. 옛날처럼요.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전 죽었어요. 엄마 손주를 보셨고요. 전 조지하고 결혼했어요. 원리도 죽었어요. 캠핑 갔다가 맹장이 터져서요. 원리야 윌리야. 윌리도 죽었어요. 캠핑 갔다 맹장이 터져서요. 그때 얼마나들 놀랬어요. 하지만 잠시 이렇게 다시 모였어요, 엄마. 잠시 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앞에 붙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다시 모였어요. 끝났지. 네. 엄마 잠시 동안 행복한 거예요. 잠시 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좀 쳐다보고 있자고요. 그리고 이거 엄마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물건이라든지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거 생각해 보자. 병으로 이제 뭔가 뭐 사고가 나서 어쨌든 병원에 입원을 해.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죽었다 뭐 살아났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 첫 밥숟가락을 딱 뜰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든. 그 느낌이 뭘까? 내가 살았구나. 살았으니 밥을 먹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갑자기 확 오면서 밥 먹다가 울컥 많이 하거든.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얘도 자기가 죽었다고 말했잖아. 죽었고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 알겠는데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함께했던 그 시간을 보고 싶어서 한 번만 이제 시간을 달래서 간 건데 그 와중에 또 생일이기도 하지만 또 손수건을 선물해 준 거 그걸 너무 기쁜 그게 지금 그때 상황에서 받은 거라 할지라도 지금 내 이 바라보고 있는 죽은 에밀리의 감정도 같이 들어가 줘야 돼. 네, 내가 울컥하는 거라고.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 이런 거지. 그래서 계속 기쁜 표정을 했어야 돼. 네. 하지만 잠시 이렇게 다시 모였어요. 엄마, 잠시 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쳐다보고 있자고요. 그리고 이건 엄마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너무 예뻐요. 도저히 너무 빨라요.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안 나오지. 네. 왜 안 나오냐면은 그걸 받고 네가 지금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네. 거지. 왜 그러냐. 그 손수건을 가지고 정말 기뻤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체 감정이라도 좋고 감정이입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를 가져다 줬을 때 기쁨이 확실해야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걸 기뻐할 수 없다. 이제는 다시는 이거는 기뻐할 수 없는 지나간 하루야. 거기에서 갑자기 물밀듯이 딱 감정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하고 감정이 나와줘야 이 울음이 터질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네가 그게 기쁜 게 약하다 보니까 별로 안 기쁜데 기쁜 척 하니까 이게 반전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기뻐하니까 이거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아, 너무 예뻐요. 도저히 너무 빨라요. 하고 소리를 오히려 쳐야지 무대 감독한테 네. 감정이. 네. 그 감정이 이렇게 격양돼야 무슨 감정이든 제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격양이 안 됐으니까 감정이 나올 수가 있나? 빠져나올 수도 없지. 네. 다시 해봐. 진짜 기쁜 거 뭐 언제 기쁜데 너는? 자 해봐. 그리고 이거 엄마가 주시는 거죠? 아,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너무 예뻐요. 그 뭐 왜 자꾸 왜 쳐다봐? 그러니까 계속 기대지 말고 네. 한 번 봤으면 오히려 막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뭐 계속 대사 때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 정말 기쁜 얼굴을 비추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면 그걸 받았으면 그걸 가슴에 얹고 계속 기뻐해 보세요. 네. 다시. 이거 엄마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너무 예뻐요. 더 기뻐야 돼. 더 예뻐요. 그 별로 내가 옆에서 보는데 별로 안 기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엔돌핀을 조금 가져와봐. 이제 뭘 제일 갖고 싶은데 소희는 지금 뭐가 딱 오면 기쁘겠어.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도 없어? 갖고 싶은 거. 나는 확실하게 있어. 뭐예요? 구독자 100만. 그게 제일 갖고 싶습니다. 저는 갖고 싶은 물건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도 연기할 수 있는 기회. 그럼 이제 자 봉준호가 이제 이번에 그 기생충이 아니고 기차를 촬영한다고 했는데 그 기차의 주인공이 너야. 뭐 내 맘대로 이렇게 막 제목 제일 그래서 너가 딱 됐어. 그러면서 문소희 씨 저랑 작품 합시다. 딱 얘기했어. 문소희 씨 나랑 작품 합시다. 제목은 기차입니다. 자 그랬어 어떻게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 이거 엄마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너무 예뻐요. 꿈이야. 도저히 너무 빨라요.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몰랐어요. 모든 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데려다 주세요. 산마루 제 무덤으로요.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고요. 안녕. 이승이요. 안녕. 우리 읍내도 잘 있어. 정답게. 그 제목이 우리 읍내잖아. 네. 정다움을 좀 키우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도 해바라기도 그 모두가 사랑스러운 거야. 이제는 내가 떠나려고 보니까 이것조차도 지나가는 해바라기조차도 째깍거리는 시계조차도 너무 사랑스러워야 돼. 그래서 다시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고요. 하고 난 다음에 안녕 이승이요. 째깍거리는 시계도 안녕. 해바라기도 안녕. 뭔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조금 사랑스러움을 담아 갖고 해봐봐. 네. 우리 읍내도 잘 있어. 이러면서 좀 이렇게 뭔가 다정하게 해봐. 다정하게.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고요. 안녕, 이승이요. 안녕. 우리 읍내도 잘 있어.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째깍거리는 시계도 해바라기도 잘 있어? 맛있는 음식도 커피도 새 옷도 따뜻한 목욕탕도 잠자고 깨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몰랐던 이승이여. 안녕.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요. 자, 데려다 주세요.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달은 인간이 있을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손튼 와일드가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어. 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매 순간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제대로 깨달은 인간이 있겠냐.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삶을 영위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툭 하고 던지더라도 메시지가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살면서라는 이제 거기서부터 좀 장엄을 좀 살면서 이렇게 해주고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하고 좀 더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좀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에밀리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거라서. 네. 그 이제 이 대사 자체가 워낙에 전체를 읽고 나면 혼자 연습했더니 이게 막 눈물이 막 나오잖아. 네. 근데 이제 막 이것도 유튜브도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앞에서 갑자기 딱 눈물을 흘린다라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지 당연히.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엄마 저 좀 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은 그 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전부여야 돼. 볼 수 있다라는 반가운 마음이 전부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뒤는 생각하지 말고 반가운 마음에 엄마 저 좀 보세요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막 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니까 손수건 받고 이걸 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거야. 그랬더니 순간 이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다시는 이거를 이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게 순간 딱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사람이 갑자기 이제 감정이 자기가 생각지 못한 감정이 훅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어렵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을 여기다 다 부어 넣어야 돼. 그래서 오랜만에 네가 어디 갔다가 왔는데 엄마가 딱 북에서 이렇게 널 위해서 반찬하고 있으면 되게 반갑잖아. 근데 이거는 다시는 못 보는 건데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 그 절박함이 지금 없는 거지. 그 절박함으로 지금 뭔가 가야 되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막 조잘조잘 막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베푼 손수건 작은 손수건 하나였지만 이게 얼마나 그 순간에 소중하고 나한테는 정말 그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가 다시는 맛보지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오늘 울컥함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도저히 저는 도저히 빨리 저기 가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뭔가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된다고 이제 무대 감독한테 무대 감독이 또 저승사자로 딱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조명이 달라지면서 이제 약간 대사를 이제 붙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외부인이 사라지고 이제 에밀리가 몰랐어요 하고 이제 울음 끝에 추스리면서 얘기를 하겠지. 얼마나 내가 잠시라도 아름다운 세상에 살았는지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세상도 될 수 있는 거잖아. 마음 먹기 달린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담담히 얘기를 해줘야지. 굉장히 이거를 뭐라고 이제 나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따뜻했거든. 그러면서 마을이 막 그려졌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릴 때 가야라는 데를 살았는데 가야동에 있는 그 골목길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 이 대사를 할 때는 그 골목길에 그냥 우리끼리 막 뭐 먹으면서 가든 거 뭐 여러 가지 막 그 근처에서 뭐 고무줄 뛰기 하고 놀았다든지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 그런 소중한 그 주위의 구멍가게에 지나가다 구멍가게 괜히 한번 들다 본다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가는 길목에
뭐 이렇게 문방구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뭐 있나 살펴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이거 떡볶이 이거 하면 또 구경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억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꺼내와야 돼.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소중하겠지. 자, 그래서 되게 소중함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느낌이 또 달라지지. 응.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처음부터. 네. 엄마, 잠깐 저 좀 보세요. 옛날처럼요.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전 죽었어요. 엄마 손주를 보셨고요. 전 조지하고 결혼했어요. 원리도 죽었어요. 캠핑 갔다 맹장이 터져서요. 그때 얼마나 놀랬어요. 하지만 잠시 이렇게 다시 모였어요. 엄마, 잠시 동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좀 쳐다보고 있자고요. 아, 그리고 이거 엄마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너무 예뻐요. 몰랐어요. 아니, 죄송해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하고 음이 내려와서 이게 감정을 못 치고 가는 것 같아. 너무 예뻐요 하고 올라가야지 엄마 목을 잡지. 엄마 목을 이렇게 감싸고 이제 지문에 그게 나오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너무 예뻐요 내리면 그러니까 네가 감정을 내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감정 잡는 이걸 오히려 내가 아까 격양시키려니까. 이게 네가 지금 현재 이게 기쁜 감정이 격양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을 타고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그 되게 놀랍게도 우리가 왜 웃다가 운다 하잖아. 너무 웃겨도 울잖아. 네. 아 웃겨 죽겠네 그러잖아. 막 웃다가 막 눈물까지 흐르는 적 없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감정이 격양돼서 타고 가는 느낌인 거거든 그게. 그 여기서도 그 감정 타고 가려는데 네가 어미를 이렇게 뚝 떨어뜨리니까 감정을 못 타고 가는 거라니까. 네, 맞아요. 응. 지금 안 기쁘다니까 지금. 그게 애가 어린애가 기쁜 일이 없어. 기뻐야 봐줘. 처음부터 해. 일단은 네. 아니, 거기 기쁜 데만 다시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기쁜 거를 바로 못해? 해볼게요. 해봐야지. 이거 엄마가 주시는 거죠? 아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겠어. 소희가 이제 선생님 이제 여러 번 지도를 해봤지만 평소에 무뚝뚝하잖아. 성격이 좀. 그래서 기쁜 것도 마음속에 엄청 기쁜 것도 사실은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네가 표현한다고 하는데 되게 어색한 거야 스스로가.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배우가 되려면은 평소 때 기쁠 때도 확실하게 기쁜 표정도 지을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자기 성격을 내세워 버리면은 이런 역할 할 때가 가장 부담스럽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여기가 이렇게 눌러지면서 기뻐요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거든. 네. 기쁜데 이게 근육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 오늘 기쁨 펴지거든. 너무 기뻐요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기뻐요 이렇게 된다고 요 지금 표정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네가 어거지를 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평소 때 좀 표현하고 살아 좀. 네. 좋은 아직도 배우가 되고 못하고 싶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네 표현에 가장 문제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지금. 표정이 지금 억지잖아 지금. 네. 안 기쁜데 뭐 이게 뭐 광대뼈를 이렇게 모아서 하는 기쁜 표정이 어딨냐고. 네. 지금 일단은 그거를 이제 참고로 아시고요. 네. 이제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이제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기쁘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네. 자, 이거 엄마가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쁜 만큼만 해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 그러니까 네. 여기가 얼굴 표정이 달라지.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데 이걸 표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얼굴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져. 어거지를 비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연습해서 나중에 어차피 뭐 연습하다 보면 더 늘어나니까 지금은 그 기쁜 감정만큼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 표정에 조금 부담이 없을 것 같아. 네. 오히려. 기쁘려고 노력은 하되. 네.
이거 엄마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너무 예뻐요. 아, 죄송해요. 너무 예뻐요. 닫아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엄마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갖고 싶었다고요. 너무 예뻐요. 도저히 너무 빨라요.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몰랐어요. 모든 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기서 조금 내가 아까 이렇게 좀 조금 따뜻하고 다정하게 해라. 그러니까 몰랐어요. 모든 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데려다 주세요. 산마루 제 무덤으로요.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고요. 안녕, 이승이요. 안녕, 우리 읍내도 잘 있어.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째깍거리는 시계도, 해바라기도 잘 있어. 맛있는 음식도, 커피도, 새 옷도, 따뜻한 목욕탕도, 잠자고 깨는 것도. 아,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몰랐던 이승이여. 안녕.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요. 자,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막 나오는 나오지만 너무 소중해서 막 아끼고 막 그런 거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이는 거야. 이게 막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추스려주는 느낌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다시 해.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나중에 이제 소희가 이제 10년이 딱 지났어.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유튜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지지고 볶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근데 별로 야단을 안 맞아서 지지고 볶은 건 없겠는데 이제 뭐 혼나고 이런 모든 일이 시간이 딱 지나가면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왠지 꿈꾸고 있었던 시간이었어. 이렇게 이런 시간이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가봐. 자, 10년 지났어. 그때 소희가 지금 상황을 내가 연기자를 꿈꿨던 그 시절을 생각해봐. 그러면 책을 읽었던 읽기 실적 보다가 졸았던 것도 이해 못해서 혼자 헷갈려가지고 뭔 말인지 몰랐던 때도 그거 때문에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았던 때도 칭찬받아서 너무 좋아했던 것도 대학 합격해서 너무 신나했던 것도 다 소중한 기억들인 거잖아. 그걸 갖고 얘기를 해보라고. 네, 몰랐어요. 모든 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데려다 주세요. 산마루 제 무덤으로요.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고요. 안녕, 이승이요. 안녕. 우리 읍내도 잘 있어.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째깍거리는 시계도, 해바라기도 잘 있어. 맛있는 음식도, 커피도, 새 옷도, 따뜻한 목욕탕도, 잠자고 깨는 것도. 아,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몰랐던 이승이여. 안녕.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요. 호흡 내리고. 자, 데려다 주세요. 아까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연기를 할 때에 자기 성격을 너무 내세우면 연기 잘 안 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해서요. 뭐 저는 원래 남들 앞에서 잘 나서지 못해서요. 뭐 내성적이어서요. 저는 잠시도 못 참아서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내세우면은 연기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인물에 좀 더 다가가려고 애쓰면서 평소 때 내가 연기를 잘하고 싶으면 자기 성격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런 점들을 보완하는 훈련들을 해줘야 그런 훈련법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책 읽고 뭐 통쾌한 희곡 분석이나 산연기를 올리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도 좀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인물들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접근하다 보면 연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